6번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 A 학생이 받은 채용 합격 통지서이다. 올 고졸 취업 올 어디 취업했나 볼까요? 올 금융업종에 취업했네요. 네, 어쨌든 이에 나타난 상업의 주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합격 채용 통지서를 한번 볼게요. 기교의 A 학생이 최종 합격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처로 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하는 데가 증권회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업무는 고객, 증권투자 상담. 근무 시작이 2014년 12월 3일. 있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증권회사의 경우는 증권회사는 위탁 매매인에 속합니다. 증권회사의 업무 중에 일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증권을 사고 판하는 위탁 매매 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증권을 사고 파는 위탁 매매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면서 한번 문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증권은 자기 명의로 거래한다. 자기 명의. 위탁 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거래하니까 맞겠죠. 2번 동그라미 증권은 위탁 매매에 해당한다. 네, 맞습니다. 3번 A 학생은 일정한 보수를 받는 이번에 취업을 한 A 학생은 보수를 받는 상업사용인이다. 맞죠? 저 증권회사로부터 최종 합격하여 저 증권회사로부터 고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업사용인이 맞습니다. 4번 A 학생은 투자자 대신 증권상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 투자자 대신 증권상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좀 들어는 봤을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A 학생이 하는 업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객의 증권 투자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기보다는 고객과의 상담을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고요. 5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증권은 증권 매매 가격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 수수료가 나오네요. 수수료 대신에 보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위탁 매매인에 해당하는 증권회사는 결국은 보조상인에 해당이 됩니다. 보조상인의 공통적인 특징,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정답은 5번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6번 문제는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은 A씨가 점포 운영에 대한 상담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나타난 상업의 주체에 대한 의무로 옳은 것은 의무를 물어보고 있네요. 상업의 주체의 의무.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무법인 동그라미 상담 게시판. 제가 대리점을 운영한다. 무슨 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대리상이구나 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업종으로 또 하나의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답변 한번 보죠. 초보 창업자들이 창업 시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가 몇 년 후에는 노하우가 생기면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설립하려고 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볼게요. 동종업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종업종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등의 법적 분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리상이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이거 뭐죠? 네, 맞아요. 경업금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리상 말고 경업금지 의무를 갖는 상업의 주체가 하나 또 있어요. 뭐였죠? 대리상과 네, 맞아요. 상업사용인이었습니다.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대리상의 경업금지 의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은 무형재화에 관한 기사이다. 이에 나타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번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풀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 만화 세모세모의 인기는 한국에 그치지 않고 만화라네요.
중국 인민들의 귀여움도 한 몸에 갖고 있다. 세모세모의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는 K사는 세모세모의 해외 진출을 꾀하면서 2015년 베이징에 법인을 설립했다. 그리고 K사 베이징 법인은 지난해 1월부터 7개 TV 등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만큼 인지도만 높아지면 큰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화라는 점,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서 이 기사는 무엇과 관련된, 무형재화니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작권의 키포인트를 맞추고 한번 보기를 볼게요. 권리를 2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20년마다 갱신하는 거는 저작권이 아니라 뭐죠? 특허권입니다. 2번,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여러분 변리사라는 거 조금 생소할 수 있을 텐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변리사는 산업재산권 상담, 권리취득, 분쟁 해결에 대한 전문 자격사를 뜻합니다. 산업재산권, 그리고 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그리고 취득, 그 다음에 분쟁 해결에 대한 전문 자격사를 뜻합니다. 지금 보기에 있는 거는 저작권이죠. 그러니까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뭐 이제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 그리고 상표권, 디자인권, 상표권. 따라서 이 변리사랑 저작권은 관련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화예술 창작 등 문화예술 학문 등 창작에 대한 전용권이다. 네,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될 겁니다. 4번도 보도록 할게요.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심사를 해야 된다. 특허청에 등록 심사를 하는 것은 산업재산권입니다. 특허청에 등록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 산업재산권이고요.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기간과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이다. 아니죠. 50년까지 부분이 아니라 몇 년이죠? 70년까지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게 풀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설을 듣고 난 후 우리 교과서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꼭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 다음은 A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을 탐색한 내용이다. 이에 나타난 보조상인에 관련된 문제인가 보네요. 옳은 것을 보기에서 뭐로 고른 것은 보조상인 4가지 우리 배운 거 뭐 있었죠?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그리고 하나 더 운송주선인까지 이 4가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무, 건물 토지 등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 득실 변경에 대한 행위를 알선하고, 키워드가 나오네요. 중개한다. 그럼 뭐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중개인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적성 및 흥미도는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 밑에 정규 교육 과정에 보면은 부동산 계속 부동산이 나오네요. 선생님이 대리상 수업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라고 하면 결혼 중매업체 정도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직업탐색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중개인이 되겠네요. 그럼 옳은 것,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 기간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아닙니다. 일시적이죠. 거래의 중개가 끝나면 또 다른 거래를 중개하는 등의 일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매매 계약 시 거래 당사자 명의로 계약한다. 매매를 계약을 주선을 해주는데 그 거래는 양측 당사자가 서로 자기의 이름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니은 맞습니다. 디귿,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증한다. 특정한 상인에 종속된다. 중개인이 아니라 대리상입니다.
리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거래를 중개하고, 자, 이 부분 쌍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중개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거래를 알선하고 양측으로부터 쌍방 수수료를 받는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으면 생각이 날 거예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다음은 동그라미 기업이 신제품 개발하기 위한 회의 내용이다. 신제품이라네요. 대안으로 선정된 상품을 가지고 있는 권리, 신제품에 대한 권리, 일단 한번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회의 안건 신제품 생수 제품, 신제품 생수 제품. 2번 볼게요. 상품 개발 및 배경 및 대안 탐색. 뭐 딱히 볼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세 번째 거 신제품 대안 설정. 여기 있네요. 특허 키워드가 나옵니다. 신제품이라는 것, 특허라는 것, 지금 이 회의 내용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결국은 뭐다? 특허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한 것에 대한 여러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 즉 키워드가 바로 발명이 되겠죠. 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 20년이 됩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영업상의 우월권을 의미한다. 영업상의 우월권은 영업권이라고 하죠. 기억 아니고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디귿, 기존 제품을 실용적으로 개선. 이거 무슨 권이에요? 실용신앙권이죠. 따라서 디귿 해당 안 되고요. 리을, 물품의 최초 독점적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인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문제 모두 해설이 끝났고요. 선생님도 처음이라서 많이 어색하긴 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고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교과 수업 시간에 만나요.